자, 안녕하세요. 쇼터즈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동안 좀 업로드를 거의 못했는데, 제가, 지금 최근 이 8월부터 에듀윌 아시죠?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좀 공무원 행정법을 좀 가르치게 돼서 지금 기본 강의 준비하느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 시험도 끝났고, 또 내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행정사 1차 준비하시는 분들, 음, 들을 위한 좀 강의를 좀 준비했고요. 주로 이제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국가직, 뭐 지방직, 뭐 서울시, 국회직 등등의 최근 3개년 중에서 사례 중심, 그다음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중심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부 처분에 관련된 사례 문제가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 나왔습니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그래서 거부 처분 인정이 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법규상 조리사 신청권이 인정돼야겠죠? 신청권. 행정 발동에 대한 그 법규상 또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거부 처분, 거부 행위를 했을 때가 문제된다 이거죠. 자, 문제 볼게요. 갑 회사는 자, 토속 채취 허가지 진입 도로 관련해서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했네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갑은 위 조건에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제기했고 관할 행정처는 갑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 갑은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는데 그죠? 거부 처분했다 이거죠. 거부 행위를 통해 거부했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자, 1번 자, 기속행위인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조건을 부과하는 것 무효죠. 무효입니다.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 부관 붙일 수 없고 그 부관 붙였다 해도 자, 무효입니다. 자, 2번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면 갑은 공사중지 명령 해제 신청 가능하죠. 이에 대한 거부 처분성 인정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인정이 됩니다. 자, 3번 갑에게는 공사중지 명령 해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거부 처분은 여러분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다. 그죠? 판례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거부 처분. 효력 정지를 구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전 단계인 신청, 그죠? 신청 시로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불가하다. 그럼 신청 시로 되돌아갔을 때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받아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 정지를 구할 실익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4번 보겠습니다. 갑이 앞서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갑은 그 후에 공사중지 명령 해제 신청한 후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시 공사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없죠? 그래서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공사중지 명령이 자, 상대방이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은 어떻게 돼요? 그 명령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거죠. 취소 소송에서 패소였기 때문에 이 공사중지 명령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공사중지 명령의 상대방은 명령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의 적법성 다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거부 처분 배웠죠. 거부 처분 슬라이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자, 거부 처분이 성립이 되려면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켜야 되고 자, 세 번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성립 요건 잘 확인하셔야 되고
관련해서 자,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말고 관계법규에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서 추상적으로 결정하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거 정답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해야 하고요. 또 신청인이 자,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그 신청권 자체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부처분 성립 요건. 자, 거부처분이 있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출 문제인데요. 같은 연도 올해 국가제 9급에서 또 관련된 사례 문제입니다. 자, A도 B군에서 식품 적개법을 하는 갑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었네요. 그죠? 네, 식품위생법은 자, 위법하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영업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관련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2개월 정하고 있다. 이에 B군수는 B갑에게 그죠?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사안이네요. 자, 이때 1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갑은 영업정지 처분을 불복해서 관할, 행정심판을 청구할 관할은 그죠? 시도 관할 구역에 있는 시군 자치구의 장애 처분일 경우 그때 어디 갑니까? 시도 지사 소속의 그죠? 여기는 A도죠. A도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심판법 6조에 규정돼 있다. 예, 1번 맞고요. 자, 2번 갑은 행정심판 청구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임의적 전치주의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래서 취소 소송은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소송법에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임의적 전치주의다. 전치주의다. 자, 3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가진 내용을 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 구속력 갖는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까? 틀렸죠. 3번 지문.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3조. 그죠? 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그 성질이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 단순히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규정을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지 않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 4번 행정소송법 그죠?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 한계를 넘거나 그죠? 일탈남용이 인정이 되면 법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정답은 3번 되겠네요. 3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법규명령의 형식, 즉 형식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취하나 그 내용이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경우 법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학설은 뭐라고 봐요? 법규명령설과 행정규칙설로 나뉘죠. 역시 형식을 중시한다. 이게 형식이 법규명령 아니냐. 그래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법원을 구속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행정규칙설은 그 실질을 보자 이거예요. 실질이 행정규칙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절충설이요. 수권 여부 기준설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된 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보죠? 법규 형식이 대통령령일 때는 그죠? 법규성을 인정한 법규명령으로 보고 불형 형식일 경우는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본다. 다만 요 기억나시나요? 불형 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형식이 불형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성을 인정했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 기준이 규정됐다. 어디에? 이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에 정해 있는 이 시행규칙이 실질적 내용을 보니까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변경 절차, 인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 네, 따라서 이거는 형식은 불형일지라도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한 법규 명령이다 라고 본 사안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기출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1조에서 시외버스 운송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예, 형식은 불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봤을 때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옵니다 이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관련 사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여러분 기본서에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격은 법규명령 타율적, 행정규칙은 자율적인 거고 법규성 인정, 그다음 인정 안 되는 거고요. 효력도 여러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만 인정된다. 그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21년 국가제 9급 기출문제 사례가 3문제 나왔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제 국가직 시험 9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또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2022년부터 뭐가 되죠? 행정법 총론이 필수 과목이 되죠. 일반 행정직에서. 출입국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생각을 해보세요. 2021년도 올해 사례형 문제가 굉장히 길고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향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더 그 사례화 경향이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않을까요? 난이도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사례요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갑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개별 공시 지가 결정을 통지받은 후에 90일이 넘어서 과세 처분을 받았네요. 네, 과세 처분이 위법한 개별 공시 지가 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좋습니다. 네, 갑은 이거 보세요. 지목 변경 신청을 했죠?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자 지목 변경 신청을 했다. 네, 지목 변경 신청은 여러분 우리 판례가 행정 처분으로서의 처분성 인정하죠?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은 기억나시나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 관계된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 판례 입장. 비교. 다음 사안이죠. 을은 갑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요거는 우리 판례 입장 기억나시죠?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성을 인정했지만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인정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보지 않았다. 요 사안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 1번 자 옳은 거. 갑은 과세 처분 있기 전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없다. 그죠? 틀렸죠?
자, 과세처분 읽기 전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에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이거 뭡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대상이 인정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각종 부담금과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 직접 취소 소송으로서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인정된다. 이거예요. 2번 갑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맞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 그리고 과세처분 별개의 법률 효과를 갖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지만 우리 판례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승계된다고 봤어요. 하자는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다시 보면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독립된 위법성 사유 당연히 주장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하자도 승계된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이죠. 옳은 거 2번. 그 다음 3번이요. 토지대장상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갑은 지목 변경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취소소송 다툴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랬죠. 그죠?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자, 4번 을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신청 거부는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와 달리 뭡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또 보지 않았어요.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그 거부행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3번 4번 잘 구별하시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다음. 자, 다음 사례에 대해서 옳은 것은 2020년 국가직 문제입니다. 2020년 1월 6일 인기 아이돌 가수인 갑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되었는데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시를 하면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효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시나 공고 등이 있은 때로부터 5일에 경과하면 효력 발생하죠. 따라서 1월 6일 날 고시를 했죠. 고시를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그 효력 발생은 고시가 한 날, 고시나 공고 등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 발생되기 때문에 2020년 1월 11일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A시장 식품위생법 위반의 이유로 을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했다. 자, 송달이 불가능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공고해야죠. 알기 쉽게 관보나 공보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절차법상 1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정도 대충 머릿속에 이런 문제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럼 지문 볼까요? 1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년 1월 20일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2020년 1월 11일이 되겠죠. 1번 틀렸다. 2번 갑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과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처분 당연히 일반 처분이다. 처분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3번 A씨의 시장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송달하려면 을이 알기 쉽도록 관보나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서도 공고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행정절차법 14조에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이렇게 관보나 공보,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할 수 있다? 틀려요. 공고하여야 합니다. 4번 을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공보에 공고됐어요. 을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지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이거 뭐죠? 그 효력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즉 현실적으로 그 효력이 있음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이에요. 있은 날로부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안이 아니라 자기가 안 날,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20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당에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 뭐죠? 옳은 것은 제가 3번이죠? 이제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이것도 2020년 9급까지 기출 문제였다. 갑은 A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법 5조에 규정돼 있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자, 여기에서 자, 1번 볼까요? A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공공의 영조물, 즉 도로를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또 당연히 그 영조물에 포함되죠. A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없다? 틀렸네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5조에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은 공물이고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 포함된다. 요게 판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네요. 1번. 1번이 옳지 않다. 자, 2번 볼까요? 위 도로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입니다.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자, 3번. 위 도로가 국도이면서 관리권이 A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되어 있다면 A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대의적으로 지출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그죠? 이 비용 부담자 그죠? 갑은 A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 장에 위임되어 있고 그 비용 부담자가 A지방자치단체야.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나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연히 요 비용 부담자인 A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갑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자, 민사소송으로 실무상 가죠. 자, 국가배상 책임을 우리 판례 어떻게 보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일종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봐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갑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 민사소송 제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에서도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영조물 책임에 관한 성립 요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거예요. 국가의 소유물 하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그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변호사 시험에 나오죠.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틀린다. 이렇게 틀렸어요. 그리고 일반 재산은 공물이 아니므로 공공영조물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잡종재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재산의 손해배상 민법에 의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규림, 구규, 미개, 간지, 폐자, 처분한, 관용차 등이죠. 그리고요. 네. 시간이 이제 25분 돼가지고 이 정도 보고 또 이후에 기출 문제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합격 연구소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올려놓겠습니다. 해설이랑 같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에듀윌에서 공무원 이제 기본 강의부터 강의를 시작했고 곧 이제 심화 강의도 들어가요. 뭐 간단한 홍보를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년 4월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6개월,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서만 판다고 해서 점수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반면에 문제만 드립다 판다고 해서 뭐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것도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가 정말 중요한 건 맞는데 기본에 대한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소위 사상 누각에서 기본기가 없으면 문제를 살짝만 꼰다고 했을 때 틀립니다.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에듀윌에서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강조드리는 게 제가 이제 프레임 행정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서와 소위 문제풀이를 좀 이어주는 이음새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강의한 노트가 있어요. 바로 이제 프레임 행정법 강의한 노트인데 그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PPT 슬라이드를 이론으로 딱딱딱 넣어놔요. 해설도 넣지만 그 슬라이드에서는 최소한의 여러분들 이론을 정리하셔야 된다. 소위 말해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론을 정립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 에듀윌 기본 강의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 뭐 좀 에듀윌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에듀윌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또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또 제가 공유할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오셔서 이 문제랑 이 정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무료로 이용하셔서 좀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